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. 네, 6월과 비슷한 7월이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세요? 제가 이제 계속 그 시장의 전망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면서 8월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.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7월 달도 6월 달 대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뭐 우리나라 주요 하우스들이 내는 7월 전망을 보면,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7월 전망뿐만 아니라 매월 최근 들어서, 특히 올해 들어서 내는 매월 전망치들을 대부분 보면, 썩 그렇게 맞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시장에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, 계속, 그러니까 월 초에, 예상은 다 부정적이고 좀 상당히 다 보수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. 오늘 또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우스들의 뷰는 한 두 군데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는 7월을 6월보다 더 안 좋게 좀 보는 쪽이 많더라고요. 뭐 부채한도 증액 협상 이슈라든지, 그다음에 이제 이 고용 지표를 비롯해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근데 뭐 6월 달에도 이렇거든요. 6월 달에도 이랬기 때문에 저는 뭐 7월 달도 시장의 걱정을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. 우리 항상 뭐 주식 격언에 통고격을 타고 주식은 올라간다는 것처럼 분명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시장은 맞습니다. 대응하기 좀 까다로운 시장도 맞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또 밑으로 아주 강하게 끌어내릴 만한 재료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7월도 6월 달과 비슷하게 중간중간 낙폭은 있을 수 있다. 지수 기준으로 한 2%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건 맞다. 하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만 7월 말 정도에 가면 그 변동성은 조금은 커질 수 있습니다. 7월 초보다는 아무래도 말 정도로 가면 이제 8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. 제가 누차 강조드린 것처럼 8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보다는 이번 달보다는 확실하게 8월 달부터 발표되는 지표에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요.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다 빠진 지표들,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관련 부분이 또 빠져 있는 지표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순수한 지표죠. 이 보종이 없어지는 좀 깔끔한 지표가 8월 달부터는 발표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는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8월 달로 넘어가는 시점, 그러니까 7월 말부터는 부채한도 증액 협상도 있겠지만, 물론 저는 이걸 통과시킬 거라 봅니다.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만약 결렬돼서 뭐 셧다운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이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당 모두 원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.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 백악관 입장에서가 조금 더 급할 수는 있겠지만 공화당 역시도 뭐 아시는 것처럼 2년마다 한 번씩 이 공화당은 의석을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셧다운이 됐다. 이거는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는 어찌 보면 장본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큰 변화 없이 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 관련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금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좀 반등 쪽에 좀 포지션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어쨌든 월말로 가면 조금 8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월초나 그러니까 월 중순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뭐 지수 쪽에 대한 대응 전략보다는 지금은 이 종목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. 지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. 만약에 뭐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? 제가 보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지수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지수가 떨어지는데 내 종목은 올라간다. 그럼 결국에는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큰 흐름은 결국은 하방이면 올라가던 종목도 결국에 꺾여서 내려오거든요. 근데 반대로 지수가 상방이면 결국에는 늦더라도 결국에는 종목도 올라온다라는 거죠. 뭐 그걸 생각하셔서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8월 달의 변동성을 분명히 좀 신경 쓰는 포인트입니다. 많은 이벤트가 있거든요. 아무래도 뭐
잭슨홀 미팅, 월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가장 이제 큰 이 산일 것 같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달, 9월달 분명히 시장은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또 그 조정 구간을 넘기면 내년 또 한 1분기까지는 특별한 조정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큰 틀에서 보면 짧게 끊어서 보면 분명히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 분명히 좀 대응하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결국은 우리는 등산을 하고 있는 산을 오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. 내리막길은 아니라는 거. 오르막길에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본다면 좀 포트폴리오도 뭐 경기 민감주다, 기술 성장주다 이렇게 탁탁 나눠서 코스피다, 코스닥이다 이렇게 탁탁 나눠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결국은 지금은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상관없이 경기 민감주고 기술주고 상관없이 저는 시장의 흐름을 연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좀 긴 템포로 생각하신다면 크게 별 무리 없을 거다라고 생각되고요.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7월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래도 기술 성장주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경기 민감주 내에서 업황의 피크아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재 업종들을 제외하면 산업재 쪽은 아직까지 여전히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좀 눌려 있는 이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쪽,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뭐 5G라든지 뭐 디스플레이, 스마트폰 이런 쪽은 이제 3분기로 넘어가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3분기 하반기 때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한 뭐 7월, 8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좀 낮아질 겁니다. 특히 지금 중국 쪽에서 그 스마트폰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. 그럼 결국에는 생산이 늘린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스마트폰 쪽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쪽 업황까지도 전체적으로 개선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서는 지금 IT 하드웨어 쪽도 지금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볼보 쪽에서도 그 내재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 내재화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누차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이 내재화를 하는 게 셀 메이커들에게 굉장히 뭐 이렇게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체 내재화를 하는 쪽도 있긴 하죠.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이런 쪽 자체 내재화를 하는 쪽도 있지만 자체 내재화가 아닌 미국 쪽의 회사들 GM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 내재화가 아니지 않습니까? 같이 우리나라 또 이 셀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내재화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 큰 문제가 없다. 유럽 쪽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완성차들은 유럽 내에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셀 업체들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 소재 장비 우리나라 소재 장비 업종에게는 또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재화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흔들리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때마다 좀 매수로 관점으로 가지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도 계속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셀업체 얘기해 주셨잖아요. 아마 오늘장에서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행사하나 봐요.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급락 나오고 있거든요. 주가가 거의 8%에 육박하는 하락이고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 더 실립니다. 현재 양시장 앞에서 거래대금이 1위입니다. 4천억 실리고 있고요. 주가는 7.6% 급락 나옵니다. 내용 핵심을 보니까 분할 얘기가 나오나 봐요.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셀 3사로 LG화학, 삼성 SDI, SK 이노베이션을 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3사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. 이때쯤에 또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이 또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그룹사 내에서 이 I 테크놀로지는 오늘 주가가 점점 더 강해지더라고요. SK그룹 내에서도 지금 이 기자회견 그러니까 행사 진행되는 사이에 SK 이노베이션 급락 나오고 I 테크놀로지가 5% 가깝게 오르면서 SK그룹 내에서 이쪽으로 좀 몰아주기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셀 쪽의 뉴스 오늘 좀 상당히 많네요. 아마 갑자기 나온 뉴스여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하실 만한 시간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분할한다. 이 뉴스만 좀 가지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, 근데 이야기는 시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되어왔었죠. 그 시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이 SK 이노베이션이 정유 사업과 이
그 2차 전지 사업을 분리할 거라는 걸 시장은 다 알고 있었는데 분리하는 시점에서 급락은 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이건 우리가 LG화학에서 보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. 다만 지금 급락에 만약에 나왔던 부분을 매도를 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. 이미 이제 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. LG화학 역시도 이제 분할 시기까지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는 그 시기까지는 결국에는 대안은 이 SK가 LG화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갔었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도 그런 LG화학의 흐름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미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거는 특히 LG화학은 그래도 화학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던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은 종료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화학업황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낙폭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은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미 급락을 맞아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매도는 조금 늦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SK 그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대안 투자가 되죠. 왜냐하면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면 노이즈가 생기지만 SK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노이즈가 없어지잖아요.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냥 약간 이 수평 이동을 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지 않나.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해서 SK IT를 교체 매매하는 거는 괜찮다. 다만 근데 나는 SK 이노베이션을 지금 구간에서는 손실이 많이 나서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좀 들고 가셔서 반드시 매도. 근데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의 매도 관점이 맞습니다. 아무래도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이 결국에는 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셀 3사 원탑은 이제 삼성 SDI가 되는 건가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아무래도 SK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뭐 삼성 SDI가 되겠죠. 특히 삼성 SDI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이 그 추가 증설이 안 나오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증설을 또 하지 않습니까?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 SDI일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또 갑자기 뉴스가 나와가지고요.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. 답변 고맙습니다. 네. 네.